안녕하세요, 유랑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한예종이 들어갈 때 2차 시험에서 자기소개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질문이 3개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글을 적어서 내야 돼요. 글쓰기 시험하고는 다른 거고 그거를 미리 써놨던 파일이 있거든요. 예종 1차 붙고 나서 적어둔 건데 그거를 제가 재작년에 제 동생이 고3이라서 입시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고 언니가 썼던 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켰어요. 켰는데 딱 봐도 우리 동생은 인문계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컨텐츠로 만들면 진짜 웃기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들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흑역사 대방출을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4차 대유행 전에 6월 달에 제주도 2주살이를 가족들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자마자 4차 대유행이 발생해서 지금 올리면은 아무리 내가 전에 갔다 왔어도 국내 여행 장려가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 올려야겠다 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3,000명이 넘었고 진짜 코로나 너가 나한테 왜 그러냐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와. 이걸 보고 있는 내 주변인들 뭐 놀리세요. 그래 뭐 놀려 뭐 어떡해. 저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진 학생입니다. 되게 당당하다, 그쵸? 진짜 당당하다.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고 오로지 저만이 가진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배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좋지. 그리고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연극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배우고 있으며 그렇게 배운 것들을 연극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저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크긴 커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외할아버지 유전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 중학교 3학년 때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학원 선생님께서 조용히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랬나? 너는 살아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아직 어려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너의 눈만은 많은 것을 담고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모두 보여주려 하고 있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 그 후 저는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그 눈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순간들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조용히 빛내고 있는 저의 눈은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빵 터졌네. 되게 뻔뻔하게 잘 썼다. 제가 가장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저만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가리지 않고 좋아했습니다. 소설은 물론 전문 서적까지 제목이 마음에 들면 무조건 꺼내들어 빌려왔고 저는 그렇게 읽은 수많은 책들을 기반으로 저만의 세계를 만들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저번에 MBTI 영상 올렸을 때 혼자 망상하다가 운 적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책에서 시작돼서 그 다음 이야기를 혼자 상상을 하다가 새드 엔딩으로 가면은 그랬습니다. 되게 민망하다. 이거 어떡하니? 눈을 감고 내가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놓여 다르게 행동해보기도 하고 뒷이야기를 상상하며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보기도 했던 그 상상의 세계는 몇 시간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느라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그런 시간이 좀 없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 그렇게 19년 동안 지속해온 나만의 놀이는 수많은 상식들과 다양한 감정들을 담은 하나의 보물창고가 되었고 저도 모르는 새에 연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정. 그냥 본능적으로 상상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너 어떻게 그렇게 상상을 막 해?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라서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막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누가 강제로 내 눈앞에 계속 넷플릭스를 계속 틀어놓는 느낌?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형성된 저만의 세계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탄탄한 기반을 가진 또 하나의 저만의 매력입니다. 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며 연극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것이 제 궁극적인 꿈이고 또 저는 저에게 그런 배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사실 그런 편견을 되게 갖고 있었어요. 연극이라는 것으로만 그게 가능할 것이다 뭐 이랬는데 최근에 이만큼 해봤지만 진짜 영화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더라고.
그리고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성장하여 저에게서 더 많은 매력을 찾아내고 제 꿈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진짜 잘 썼다. 대단하잖아. 이번 질문, 재학 또는 졸업 후 겪은 연극 경험에 대한 소개.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보면은 연극 경험이잖아. 그러면은 나처럼 예고를 갔다 오지 않았거나 어디서 뭐 경험을 해봤거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여기다가 글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썼을까? 물어보고 올걸.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며 총 4개의 연극과 1개의 뮤지컬을 공연을 했습니다. 매 공연마다 저는 중요한 것을 하나씩 배워나갔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그래요. 연극이라던가 영화라던가 한 작품을 끝내고 나면은 내가 되게 많은 것을 배웠구나 라고 느끼는 게 진짜 많아요. 처음 창작극 주인 없는 가게. 솔직히 나는 이건 뺐어도 될 것 같아.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올린 공연은 친구들과 함께 만든 창작극이었습니다. 이게 그거였어요. 그때 예고에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지면은 대학로라든가 그런 데서 연극으로 올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면서 아마 우리 때부터 시작했을 거야. 33기부터? 아닌가? 그 전부터인가? 하여튼 시작한 지 굉장히 얼마 안 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보고 계신 후배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라서 또 애매하겠다. 저희 팀이 받은 주제는 도전과 신뢰였고 그랬다 맞다. 친구들과 저는 연극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소재를 찾기 위해 광화문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만들고 공연에 들어갈 음악과 춤을 만들며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예 중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좀 하드코어로.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탐구하고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올리는 즐거움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펠리칸. 펠리칸은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공연이죠. 펠리칸은 2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 동안 준비한 공연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연극을 하는 것이었고 인물들의 정서도 우울했기에 많이 힘들었던 연극입니다. 힘들었지. 저는 그 중에서도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적으나 비중은 매우 큰 어머니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거 그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서 심리학을 공부했던 건데 솔직히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쭉 써먹은 것 같아. 전공 서적 같은 거, 진짜 학문적인 서적 이런 걸로 많이 공부한 건 아니었고 좀 쉽게 나온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분석했을 때 이 인물은 어머니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인물이지만 사실은 다른 어느 인물들보다 애정 결핍과 자기 비하, 우울증 등이 심한 인물이었기에 저는 그 내면과 외면의 차이를 크게 보여주면서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공연 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동기들보다는 좀 선배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선배들이 항상 저를 보면 하는 얘기가 펠리칸 진짜 대박이었다. 내가 내 입으로 이걸 얘기해야 되니까 진짜 웃긴다. 펠리칸으로 학교 자체에 좀 눈도장을 많이 찍었죠. 특히 이때 다른 친구가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전에 같은 배역을 맡은 두 친구의 공연을 보며 이게 그 3캐스팅이었고 모든 공연을 모든 재학생이 한 번씩 다 봐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랬었어요. 이 인물이 그저 나쁜 인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네가 한 공연을 보니 이 인물이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가 가고 이 인물이 누구보다 안타깝게 느껴진다. 이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것이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좀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분석할 여지가 많은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 공연을 통해 내가 맡은 인물을 사랑하고 많이 공부할수록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감정의 격한 분출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함으로써 연기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안 들어간 얘기가 있는데 이거 내가 얘기했나? 영상에? 기억이 안 난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이거 공연을 하면서 연기 이론, 연극 이론 말고 연기 이론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분 중에 미카엘 체홉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연기 이론을 생각하고 정립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내가 무대 객석에서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라고 영혼 분리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또 이름이 있었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거를 했었던 거야. 내가 이 펠리칸이라는 공연을 하면서 그 경험을 했어요. 저는 펠리칸이라는 희곡 중에 마지막 부분에 약간 아동학대를 하는 어머니니까 딸이 어머니한테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되게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면은 이 엄마도 똑같이 울분을 토하면서 나는 어땠을 것 같냐. 내 인생은 뭐 그랬고 내 어린 시절은 그랬고 내 부모님도 그랬고 모든 가정이 다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궤변을 펼치는 부분이 있는데 딱 그 독백을 진짜 많이 공부했었어요. 진짜 많이 공부했고 이 어머니에 대한 서사가 나오는 게 그게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진짜 잘 보여줘야겠다 하고 정말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연습했어. 진짜 많이 연습했어. 그러고 그 대사를 하는 순간 저는 객석이 아니고 무대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무대가 싹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관객들한테는 안 보이고 거기서 내가 내 연기를 봤어. 내 뒷모습을 봤어. 그게 또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게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가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나의 연기하는 감정선을 컨트롤러로 조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거 해봅시다. 숲속으로 스티븐 손드라인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은 펠리칸을 끝내고 2학년이 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펠리칸과는 정반대로 즐거운 분위기였고 훨씬 가볍지만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정말 많은 극이었습니다. 진짜로. 처음에는 너무 다른 무게감에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굳이 얘기를 했구나. 이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 Moments in the Woods의 가사처럼 순간에 집중하지만 지나간 순간에는 미련을 남기지 않고 또다시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차차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맞네. 이 노래 이 가사가 있었는데 나 약간 눈물 날라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지금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펠리칸에서 느낀 것처럼 점점 쌓아가다가 분출하며 느껴지는 쾌감이 아니라 매 대사마다 집중하며 매 순간 즐겁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연기의 즐거움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극은 그 전과는 달리 총 12번 같은 공연을 올리면서 많은 실수가 일어났었는데 이거는 어떤 영상인지 까먹었는데 어떤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실수들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키스신에서 상대 배역과 크게 넘어져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극을 이어나가기도 하고 무대가 이렇게 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키스신 하다가. 물론 이렇게 입술 이렇게 대고 해갖고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넘어졌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잖아. 이게 그러면서 나가는 거였거든. 그냥 바로 붙잡고 나갔어요. 이거 하고. 이거 모르겠구나. 이거 키스씬 할 때 공연 같은 데서는 이렇게 입술에 손가락 대고 돼요. 그러면 입술이 서로 안 닿잖아. 스킬이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상대 배역이 코피를 흘려 대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닦아내게 됐습니다. 진짜 당황스러웠어. 그 친구가 남자였는데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 관객석에 보일 만큼은 아닌데 코피가 나오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쇼를 메고 있었거든. 저걸 자연스럽게 닦아야 한다 이러고 이렇게 잡고 그랬구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당황스러웠어. 마지막 공연 때는 소품 실수로 인해 탑에 사는 아가씨 머리칼을 뽑았죠! 라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탑에 사는 아가씨 머리칼이 떨어져 있길래 신나서 주워왔죠! 라고 바꾸기도 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전에 얘기했던 부분? 머리칼을 내가 잡아 뜯어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고정을 잘못해갖고 그냥 떨어진 거야. 되게 떨어져 있네! 이러면서 주워갖고 해결은 했는데 그 다음에 대사가 뽑아왔어요 라는 대사가 여러 개가 있었어. 그래서 주워왔어요로 급하게 바꿔서 다 하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예술과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이나 책에 대한 설명. 연극 광부화가들. 2013년에 봤나 내가? 2013년 뮤지컬 숲속으로 공연이 끝나고 짧은 휴식이 쥐어졌을 때 봤던 명동예술극장에서 본 연극 광부화가들은 제 기억 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연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공연에서 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연극이었어요.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이때는 기억했어요. 이때는 기억했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을 하겠다며 배우기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되고도 저는 그것을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보게 된 광부화가들은 연극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연극에 대한 저만의 목표를 정립하고 그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알려준 고마운 연극입니다. 맞다. 극중 인물들, 광부들은 예술에 대해선 전혀 문외한입니다. 심지어 처음 예술을 접한 그들은 예술이 왜 그들에게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배워가고 있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저처럼
예술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술을 배워가며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회적인 비판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어떤 이는 정서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며, 어떤 이는 아름다움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건 모른다며 그냥 만들며 기분 좋고 기분 좋으면 되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라고 쓴 거겠지 내가. 내가 이 네 사람 중에 2명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2명이 여기 써 있었구나. 그들은 서로 싸우고 무시했지만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정을 받았고 모두 자신의 작품에 만족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각자 자신의 예술에 대해 확실한 생각을 갖고 그것을 추구해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수동적으로 무작정 배워나가기만 했던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우면서 별로이게 표현했는걸? 제가 왜 연극을 하려고 했었는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광부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저만의 생각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행복을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 무엇 하나 배울 때마다 바뀌고 무엇 하나 경험할 때마다 바뀌겠지만 그에 따라 저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현재 진행형이야. 광부화가들은 더욱더 배우고 경험하며 하나의 예술인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연극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잘 썼구나. 내가 잘 썼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읽어봤습니다. 와, 흑역사 방출했다. 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예고 출신이니까 예고에서 한예종 가신 분들의 자기소개서를 몇 개를 받았었어요. 그걸 보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썼던 건데 이렇게 제 흑역사를 보시는 입시생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자기소개서 쓸 때 올려서 편집할 수 있기를 내가 제발. 그래서 입시생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붙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와, 제가 이렇게 썼다. 우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안 물어봤고요. 물어봐도 뭐 걔들도 잘 기억 못해요.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 민망해.